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상위 1% 트레이더 주식 효자 김효재입니다. 와, 오늘 시장이 핫했죠? 핫했고, 지수가 좀 많이 밀렸어요. 코스닥이 많이 밀렸는데, 사실 저는 체감을 못했어요. 크게 체감을 못하고, 이제 오전에 수익이 다 나서, 이제 제가 어제 늦게 잤거든요. 한 5시인가 6시 새벽? 그때까지 그 이스라엘이랑 팔레스타인 그 전쟁, 그 중동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그게 이제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공부하다가 또 저는 여러분들께 알려드려야 되잖아요. 공부하다 보니까 5시가 넘어서 늦게 잤어요. 그래서 오전에 매매를 하고 그렇게 졸리진 않았거든요. 졸리진 않았는데 그 수익이 좀 크게 나고, 그리고 다들 이제 제가 찜해둔 종목들이 다 높은 구간에 있어가지고 한숨 잤는데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지수가 많이 밀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조금 어떻게 보면 운이 좋았죠. 다 피해갔고, 지수가 이제 고점 대비 코스닥 같은 경우는 한 4% 이상이 하락을 했는데 그런 거를 다 피해갈 수 있었고, 심지어 한 3시에 제가 일어나가지고 한 2시간 정도 잤나 봐요. 1시부터 3시까지. 3시에 일어나서 이제 그때 당시 우리로가 또 많이 눌려 있어서 깔끔하게 쌈뽕하게 3% 먹고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바로 들어갈 건데요.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을 보면 뭐 이슈는 하나밖에 없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 그리고 그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초전도체, 그리고 양자, 신소재 테마, 얘네 둘 강했고요. 28 전쟁에서 이제 석유, 가스, 방산, 식량, 요거를 제가 어제는 그 영상에서 크게 다루지 않았어요. 어제 말씀드렸죠. 미국도 그렇고 미증시를 보고 이제 어떻게 될지 판단을 한 다음에 좀 이슈가 커지면 내일 설명드리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이제 영상을 찍을 때는 전체적인 그 이스라엘과 이제 팔레스타인이 지금 중동 그 5차거든요, 전쟁이. 그래서 이 전까지의 내용을 잘 몰랐기 때문에 좀 설명드리는데 무리가 있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하지만 이제 오늘은 싹 정리를 해왔습니다. 물론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 그 효자방 분들께는 그 유튜브 하나 제가 공유를 해드렸고, 그거 커뮤니티에 공유할 거예요. 그걸로 다들 공부를 하시고, 자, 이 공부를 왜 해야 될까요? 이번에 잘만 하면 수익이 엄청나게 크게 날 수도 있겠죠. 우리는 수익과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이런 테마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하면 할수록 심리 상태가 강해지겠죠. 왜냐? 자, 우리는 이전에 어떤 전쟁이 있었죠?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죠. 우크라이나는 식량 중에 뭘 많이 이제 생산을 했죠? 밀이죠. 밀 두 번째로 많이 이제, 두 번째인가요? 첫 번째인가요? 많이 생산을 하는 그 국가 중에 하나죠. 자, 그럼 우크라이나가 예전에 우리 전쟁 이거 일어났을 때 식량 테마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한번 볼까요? 오늘 미래생명자원 식량 테마 중에 얘가 많이 올라왔는데, 자, 이때예요. 이때 이제 2022년 2월 24일 날 이제 전쟁이 시작됐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그러니까 그 전부터는 분쟁이 있다가 이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됐죠? 근데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이 아니었죠. 그때 식량 테마가 전부 다 같이 올랐어요. 엄청나게 많았어요. 이제 팜스토리도 있었고요. 한일사료 이런 거, 그리고 누보 뭐 엄청나게 많았죠. 걔네 다 이렇게 올랐습니다. 자, 볼까요? 한일사료 볼까요? 이때요. 제가 주황색으로 해놨죠. 이게 여러분 여기 지금 되게 안 오른 것처럼 보이시죠? 이거 이때로 보면은 이때도 많이 오른 거였어요. 이렇게 봤을 때는. 그쵸? 근데 이 이후에 한 달 뒤, 한두 달 뒤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몇 배입니까? 이때 당시 2,000원 하던 게 15,000원, 7배나 오른 거, 7배 이상.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 오늘 뉴스 중에 그 속보가 있었거든요. 이거를 보고 저는 확실히, 아, 이거는 석유 쪽 있잖아요. 뭐 천연가스나 원유 이런 쪽은 좀 괜찮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어제까지는 확신이 안 들었어요. 하지만 오늘 확신이 들었고, 그 확신이 들게 한 뉴스가 뭐였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 팔레스타인 지지 선언. 어제까진 뭐였죠? 이스라엘과 대화를 하고 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 중동을 보면은 이스라엘은 누가 뒤에서 지지를 하고 있죠? 지원을 하는 게 미국이죠? 그리고 유럽, 뭐 독일도 그렇고요. 그리고 어디 지금 거의 다 유대인들이 이제 장악한 나라들, 뭐 영국도 영국, 뭐 독일 다 이스라엘을 지지한다라고 하고, 팔레스타인은 이제 중동 국가들, 그러니까 이슬람교,
아랍 이런 쪽. 그리고 유대인은 유대교죠. 이스라엘은 유대교. 전 세계 부를 거의 다 갖고 있는 게 어디예요, 여러분? 유대교죠. 그래서 유대교를 지원하는 게 이런 나라들이고, 원래는 사우디가 지금 미국이랑 어땠어요? 사우디는 바이든 정부 말고 트럼프 정부랑은 친한데 바이든이랑은 사이가 안 좋았죠. 그래서 관계가 안 좋다가 최근에는 관계가 나아지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제까지 뉴스에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 대화를 했고, 사우디도 이번에 미국과 관계가 개선되면서 석유를 증산한다고 했죠. 원유를. 그래서 이러면은 이런 원유, 천연가스 이런 게 가격이 저는 뭐 어제 4%가 올랐지만 나중에 그렇게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다. 전문가들은 뭐 $100에서 $120 간다라고 하죠. 그래서 많이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왜냐? 사우디가 미국 편이니까. 어제까지는 그런 횡보를 보이다가 오늘 갑자기 팔레스타인을 지지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그 원유, 석유 이런 산유국 중 사우디, 뭐 이란 이런데, 사우디, 이란, 뭐 저거 아랍 이런 데들 다 엄청나게 이제 많은 산유국이죠. 근데 사우디가 이쪽으로 붙은 거죠. 그러면 이 증산하는 것도 안 하게 될 수도 있고, 미국과 관계가 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저런 원유에 대해서 석유 가격이 오르겠죠. 그리고 지금이 5차 전쟁이라고 했잖아요. 중동. 4차 때 뭐가 일어났죠? 오일 쇼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증시가 개박살이 났었죠. 아주. 그래서 이 뉴스가 나오자마자 저도 이제 오늘 흥구석유를 상따를 했고요. 물론 그 흥구석유는 이거 전까지는 저도 확신이 들지가 않았어요. 확신이 들지 않았었는데, 이 뉴스 보자마자 그때는 이제 손실 중이었거든요. 손실 중이었는데 그냥 이거 갈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냅뒀더니 상한가를 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전쟁이 초입이고 오늘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어제 제가 이 전쟁을 보는 시각과 오늘은 완전 천차만별이죠. 그래서 자, 물론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석유가 계속 오르냐? 그건 모르겠어요. 어떻게 될지. 하지만 오늘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뭐 내일까지는 시세를 주지 않을까 해서 저는 이제 상따를 한 거고. 자, 이거 보시면은 아까 제가 또 설명드렸던 우크라이나가 밀 생산국이라고 했죠. 얘네 중동 쪽은 원유 생산국이니까 아까 몇 배 올랐었어요. 밀이 7배. 그리고 지금 어제까지 그 원유 가격이 얼마였었나요? $80 중반이었죠? 중반이었는데 전문가들은 지금 $100 정도까지 간다고 해요. 뭐 크게는 120. 자, 그러면 벌써 몇 배가 오른 거죠? 거의 몇 퍼센트 오른 거예요? 20% 이상 오른 거죠? 이렇게 되면. 자, 그러면은 아직도 저는 먹을 구간이 많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흥구석유를 어느 정도 이제 제가 매매한 걸 보여드리면, 자, 이때는 한 주였어요. 이때는 한 주였고 얘가 안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조금 괜찮겠다 싶어서 샀는데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사고 나서. 하지만 이때 매도를 하진 않았고 저는 가져가려는 목적이었어요. 근데 상한가 깨지고 나서 여기를 위협하는 거예요. 이 전 저점. 그래서 역시나 너무 높은가? 자, 1분 보세요. 이거 갭 떠서 죽지도 않고. 그러니까 혹시라도 밀렸으면 되게 손실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거 좀 비중 많은가? 해서 살짝 줄인 겁니다. 물론 비중이 많진 않아요. 많진 않은데 그래도 줄인 거예요. 그래서 반 줄이고 나머지는 상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매를 했고, 어제 그래서 제가 원유를 이렇게 여러분들께 추천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효자방에는 제가 오전부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나? 여기죠. 전 시가 베팅을 IMT, 석유, 양자암호 이렇게 뭐 많이 뜨네요 하고, IMT도 이제 하려고 했었는데 이거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GSE 이제 우리 그 효자방 식구들께 알려드렸고, 자, GSE도 괜찮았죠? 저는 못했는데, 왜냐, 저는 이거 보시면은 얘가 VI를 갔어요. VI를 갔고 이제 원래 장 시작 1분 전까지는 VI를 안 찍어놨었어요. 한 8% 상승? 8% 상승이어서 흥구석유는 이제 20% 이상 뜨는데 GSE가 8%밖에 안 떠? 그럼 해야지 했는데 얘가 VI 가서 이거 취소하고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저는 흥구석유 한 주를 잡아놓고 있었고, 얘가 대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얘를 상따를 한 거죠. 근데 이걸로 다들 크게 수익이 나셨더라고요. GSE. 그래서 다행히 우리 효자방 식구들은 이거를 다 했고, 여기서는 제가 말씀드렸었죠. SY는 어제 언급했지만 이것도 이따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제가 어제 분명히 그 네옴시티 때문에, 네옴시티도 관련돼 있고 지금 이거 사우디도 관련돼 있기 때문에 조금 세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시가에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오늘 엄청나게 많이 밀렸죠.
이런 게 좀 상위 1%의 감이라고 해야 되나요? 쎄했어. 나왔고 이렇게 시가 안 걸렸어요. 계속 올라가서 IMT도 잠깐 보여드리면 얘가 그 HBM 뭐 관련주라고 해요. 반도체 쪽. 얘가 100% 떠서 시작을 했죠. 1, 2분 전까지요. 이 상승률이 50%였습니다. 50%였고 오늘 조금 지수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신규 상장주 강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50%면 괜찮다라고 했는데 1분 전, 2분 전부터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100% 뜨면 당연히 못하죠. 이건 할 수가 없었고요. 이렇게. 아까 이거 석유 다시 설명드리다가 그래서 오늘은 저 뉴스가 나와서 제가 이제 매매를 할 수 요거 상따를 버틸 수 있었고 우리가 저런 거를 공부함으로써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저 전쟁에 대해서 공부함으로써 이제 심리적으로 이런 거를 버티고 좀 더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뭐 내일 이런 고점 뚫어주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9,000원은 뚫어주고 뭐 이런 신고가까지도 갈 수 있겠죠. 이번에 아직 지금 오늘은 좀 떨어진 것 같던데 원유 가격이 좀 떨어졌죠. 그래도 이제 90달러 다 돼가죠. 여기 보시면 브렌트유, WTIU 그리고 천연가스 이런 거 보시면은 오늘은 약 하락인데 아직은 모릅니다. 어떻게 될지. 근데 그리고 이런 원유, 천연가스 이런 쪽은요 최대한 종배를 할 때 비중을 크게 하지 마세요. 얘네 왜냐면 개파락 심할 땐 심하거든요. 이런 거 보세요. 자, 며칠 전에도 최근에 좀 강했었죠. 원유 계속 가격 올라서 이러다가 개파락 이런 거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12%나 개파락을 했었죠. 그래서 저도 얘네들은 비중 그렇게 크게 안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대금이 좀 많이 내일서부터 붙어준다라고 하면은 나중에 다시 좀 많이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아직 모르기 때문에 비중은 좀 줄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내일 거래대금 많이 터지면은 그 이후에 다시 충분히 먹을 구간 나옵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7배 오르면 얼마예요, 여러분? 거의 10,000원 잡고 70,000원 가까이 갈 수도 있게 되는 거겠죠. 그렇다고 뭐 여러분 진짜 비중 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저도 이 원자재 쪽 테마는 너무 손실도 많이 해봤고 어려워요. 그만큼 올라갈 때는 시원시원하게 올라가지만 그만큼 죽을 때는 이런 식으로 눌림도 없이 죽이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그에 반해 예전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할 때 사료 테마는 괜찮았어요. 진짜 괜찮았었거든요. 이런 거 눌림 다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에도 이렇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효자와 함께.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수가 많이 밀렸음에도 그렇게 저는 어렵지 않았어요. 수익이 컸거든요. 그리고 어제 영상에서 제가 신소재 테마는 뭐라고 그랬어요? 초전도체랑 양자는 지수 영향 크게 안 받을 것 같다 라고 했죠. 오늘 딱 맞았다 떨어졌죠. 그래서 신성 델타테크는 제가 어제도 이거 보여드렸는데 이 높은 구간에서 샀다라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오늘 10% 수익 처음에 이거보다 더 낮았죠. 평단이 이 정도였죠. 여기 중간이니까 처음에 4% 정도에서 매도를 했고 그 다음에 10% 거하게 먹었습니다. 이거. 그래서 이때는 오전에는 초전도체 중에 서남이 대장을 하고 있었고 서남이 계속 올라가고 신성 델타테크도 이제 거래대금이 이제 빵빵 터지는 모습을 보고 저도 이제 매매를 좀 버틸 수가 있었죠. 그리고 우리로도 자 이거 보시면은 저는 여기서 기다렸거든요. 이 상한가 자리에서. 그리고 효자방 식구들한테도 여기서 말씀드렸고 여기서 정찰병 샀다고 효자방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따라하신 분들 좀 있고 그리고 나서 안 밀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추매를 했고 그 이후에 저는 손절을 어디로 잡았냐면 이쪽을 깨면 손절을 하려고 했어요. 여기 밑골이 보이시죠? 이렇게 밑골이 보이시죠? 그래서 여기 깨면 손절을 하고 여기서 다시 잡아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계속 버팁니다. 그러다가 시원하게 슈팅 나오고 시가 돌파할 때 이거 10% 넘게 먹었죠? 10% 가까이 먹었습니다. 얘도. 그래서 여기서 매도를 했고 제가 매도한 데는 여기에요. 오전 고점 부근 여기서 매도를 한 거고 여기서 그냥 다 날렸어요. 근데 오늘 신성 델타테크도 그렇고 우리로도 그 이후에 2배나 더 많이 올랐죠. 좀 배가 아프긴 한데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같은 날 저는 조금 수익 괜찮게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오후에 제가 3시 넘어서 와서 좀 자고 와서 이런 구간 아니면 시가 우리로가 오늘 거래량 많이 터져가지고 이런 데까지 밀리면은 괜찮지 않을까 하고 호가를 계속 보고 있었어요. 근데 안 밀려. 그래서 이때 조금 사서 바로 3% 먹고 나왔죠. 우리로는 이렇게 매매를 했고 다른 거는 폴라리스 오피스는 손절했습니다. 이거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5,000원을 깼기 때문에 얘는 이렇게 손절을 했습니다. 이거 커요 여러분. 몇 프로야? 5%, 6%?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뭐 비중은 그렇게 많진 않았고
제가 오늘 그 신성 델타테크가 비중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걸로는 뭐 이제 충분히 이거보다 비중이 그쪽에 많아서 수익으로 이제 저는 오늘 조금 나올 수 있었죠. 이거 있었고, 제가 그 위더스 제약 계속 말씀드렸죠. 얘가 지금 수익이 큽니다. 엄청나게. 얘는 시간 외에서 4%나 올랐어요. 그래서 내일 거의 얼마 시작했지? 11,470원. 이 구간 시작이네요. 이거 지금 수익이 저는 7%가 넘습니다. 이거는 계속 들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기분 좋은 하루가 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내일부터는 당연히 우리 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테마를 봐야 되고, 오늘 뭐 석유 그리고 방산 중에서는 대성 하이텍이 대장으로 치고 올라왔어요. 얘가 그 이스라엘의 그 이스라엘 아닌가? 팔레스타인 장비를 공급한다라고 했거든요. 여기는 안 나왔나? 있죠, 여기? 대성 하이텍 이스라엘 최대 방산 기업과 방위 산업 진행 했던 이력이 있어서 얘가 대장으로 갔고, 얘 말고 이제 빅텍, 스페코, 그리고 미래생명자원, 식량에서는 미래생명자원, 에코바이오, 한일사료 이런 애들이 이렇게 좀 올랐죠. 그래서 내일부터는 당연히 우리 원자재, 테마, 석유, 천연가스 이런 애들 봐야 되고, 방산도 봐야겠죠. 그리고 식량 봐야 되고, 우리로, 양자, 그리고 초전도체까지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되고, 자, 지금 이제 어제 그 미장에서도 방산업체들이 이렇게 좀 많이 올랐다라고 해서 방산업체도 오늘 좋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효자방에 말씀을 드렸고, 여기 말씀드렸었는데 빅텍, 스페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런 기사도 있죠. 값싼 러시아산, 마키니, 호주산, 한국가스값 쓰나미 우려, 뭐 이런 거. 이스라엘 방위군 가자지구 전면 침공 임박, 네타냐후 협상 의지 없어, 이런 거. 이스라엘과 대화나누더니 사우디 팔레스타인 편에 선다 라고 해서 오늘 이 뉴스로 그 네옴시티가 좀 많이 떨어졌다라고 그 증권가에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SY도 시가에 바로 나왔고, 얘는 뭐 그렇게 손실이 크진 않았어요. SY 어딨지? 지웠나? 바로 나왔습니다. 저는 바로 나왔고, 그래서 손실은 크지 않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국내 증시 요약 살짝 이제 다시 하면, 2.8 전쟁으로 공포감이 조성되었으나 어제 아시아 증시 및 미 증시가 잘 버텨줌 양봉 마감, K 증시 갭상승 이제 시작. 하지만 오전 10시 반 기점으로 엄청난 외국인의 매도세, 코스닥 고점 대비 4% 가까이 밀렸고요. 이스라엘조차 오늘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만 밀렸어요. 전 세계 증시 중에. 그 이유는 뭐 증권가에서는 요것도 이 이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부동산 1위 업체 비구이 위한 디폴트 위기 고조 속 중경제 둔화 우려 지속 플러스 공매도 때문에 우리 K 증시가 하락을 했다라고 하고요. 여기 보시면 오늘 다시 빨갛죠? 심지어 유럽은 지금 많이 올랐습니다. 오늘 오르고 있는 건가? 지금 다 1% 이상 오르고 있고, 니케이 일본 2.48%. 최근에 본 거 중에 가장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일본은. 자, 이스라엘 여기 요거 있죠? 여기도 1.08% 상승을 했고, 중국은 저 뉴스로 조금 하락을 했지만 아시아 증시 어때요? 다 상승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만 좀 많이 빠졌죠. 2.62% 하락 마감. 저는 그래서 지금 사실 기회예요, 이거. 지금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많이 빠질까요? 외인이 많이 팔면은 지금 우리 2차 전지에 우리나라 개미들 굉장히 많이 갖고 있죠. 그래서 투매도 많이 나와요. 반대 매매 이런 것들. 신용 매매 한 사람들 반대 매매도 많이 나오고, 그것 때문에 지금 투심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저는 이제 공포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 RSI 지표도 지금 계속 과매도 구간이죠. 제가 계속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지금 사서 우리 최근 강했던 종목, 강했던 테마의 대장주들 한두 달만 갖고 있으면은 시원한 반등 나올 것 같다고요. 여기에는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있죠. 그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것들. 2차 전지의 대장 에코프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의 대장, 이런 애들.
지금 얘네들이 많이 밀렸지만 어때요? 반등이 안 나오고 있다니까요. 투심이 안 좋아서. 그래서 이런 구간, 과매도 구간일 때 한두 달만 내가 좀 묵혀둔다라고 생각을 하고 갖고 있으면 진짜 큰 수익 나실 거예요, 아마 다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2차전지 주주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저는 지금은 이제 추매해야 될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2차전지 다 지지선 깨지 않았나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런 거 보세요. 제가 계속 에코프로는 말씀드렸죠. 80만원. 오늘 처음으로 80만원을 깼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제 이게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여기는 지켜주겠죠? 이 기준봉, 요거 보이시죠? 이 기준봉의 시가는 지켜줄 거고, 요거를 이렇게 늘리면 어떻게 돼요? 기준봉의 시가가 이전 고점들 다 맞물리죠? 여기. 그러니까 지지와 저항이 강했던 구간, 이런 데서 한 달 내지 두 달만 갖고 있으면 최소 뭐 100만 원까지는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짜 많이 밀렸어요. 정말 그냥 단순히 좀 되게 매력적인 자리까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걸 보유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부터 밑으로 계속 추가 매수를 하면은 큰 수익이 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요즘 장이 좋아서, 그러니까 장이 좋다는 게 수익 낼 종목은 많아 보여요. 저는 추석 연휴 전부터 그 주 있었잖아요. 월, 화, 수. 그때부터 하루도 손실한 날이 없습니다. 손실 종목은 있지만 손실한 날은 한 번도 없어요. 지금 그때부터 지수를 보면, 우리 추석 연휴 언제였죠? 25. 월, 화, 수. 이때부터죠? 그 전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지금 지수 많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근데 이때부터 저는 하루도 손실 난 적 없습니다. 계속 수익 나고 있고, 오늘도 수익 괜찮게 났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지금은 저도 에코프로를 하고 싶지만 이제 당일에 수익 낼 종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글쎄요, 본계좌로 조금 해볼까도 생각 중이긴 한데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오케이. 하지만 한두 달을 갖고 가실 분들은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에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추세는 깨졌지만 이런 지지 저항이 강했던 자리이기 때문에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오늘 강했던 테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소재, 초전도체 양자, 28전쟁, 석유, 가스, 방산, 식량, 그리고 이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우크라이나 밀 생산국 식량주 날뛰임, 이번엔 중동 석유 날뛸까, 이것도 있었죠. 지금 5차라고 했는데 4차 때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오일 쇼크 있다라고 했었죠. 오늘 사우디가 다시 한번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면서, 이게 오일 쇼크가, 원래 이번에는 오일 쇼크는 안 올 거다라고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오늘 이제 오전에 이게 속보로 뜨면서 이게 올 가능성도 조금씩 생겨난 겁니다. 왜냐? 미국과 사우디가 관계가 좋아지려고 했는데, 미국은 이스라엘을 지지하고 있고 사우디가 여기를 지지해버리면 관계가 다시 조금 엇갈릴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자, 이란도 팔레스타인을 지금 지지하고 있죠. 이런 중동 국가들이 거의 다 여기를 지지하게 되면서 이제 오일 쇼크가 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우리 항상 주가는 뭐에 움직이죠? 기대감이죠. 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좀 미안하죠. 우리는 이런 나라들한테 미안하긴 하지만 우리는 투자자잖아요. 그래서 냉정하게 생각을 하면은 주가가 이제 이런 기대감, 오일 쇼크 올 수도 있나? 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흥부석유나 이제 우리나라 원유, 천연가스 이런 애들은 계속 봐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또 지금 팔레스타인이 인질들 잡아서 뭐 SNS에 올리고 해서 약간 빌런 역할을 하잖아요. 악당 역할을 하죠. 근데 얘네도 사실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네를 지지하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저도 막 이번에 그거 보고 막 화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얘네 입장이 조금 억울한 입장이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대로 지금 계속 억울한 입장이죠. 근데 이제 서방 국가들이 다들 이스라엘을 지지해주고 있고 하기 때문에 조금 그나마 괜찮은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처음에는 이스라엘 땅이었다가 나중에 우리 뭐 로반 제국 이럴 때 없어졌다가 전멸했다가, 그때부터 팔레스타인이 여기 와서 이제 거주를 한 겁니다. 근데 다시 나중에 이 유대인들이 여기를 왔는데 팔레스타인이 이미 그때는 살고 있었죠.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게 이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계속 전쟁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뭐 1차 세계대전 이후로 영국이 여기를 이제 원래 관리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영국이 제일 나쁜 놈들이에요. 이거 보면, 이 역사를 보면은 얘네가 이중 계약을 합니다. 팔레스타인이랑도 하고요. 이스라엘이랑도 이중 계약을 하고 이거를 마무리를 안 지어요. 안 짓고 그 유엔에 넘겨버리죠. 그러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더욱더 좀 분쟁을 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거 얘네 입장도 이해가 가요. 물론 지금 하고 있는 짓거리는 당연히 너무 조금 잔혹하죠. 빌런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도 이스라엘대로 원래는 우리 땅이었는데 나중에 팔레스타인에서 여러분 이거 인이라고 해서 사람 아닙니다. 팔레스타인 이 나라죠. 그러니까 공식적으로는 이게 아닌데 아무튼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살고 있었으니까, 팔레스타인이 여기 살고 있었으니까 억울한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둘 다 억울해요. 저는 그 가운데서 우리 항상 그 영토 분쟁에 항상 빠지지 않는 국가, 영국과 프랑스가 있죠. 얘네들 때문에 다들 생긴 일이고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저거는 공부들 진짜 꼭 하세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번에 석유 관련주나 아니면 방산 이런 쪽으로 수익을 크게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초입이라면 당연히 저는 전쟁이 길어질 것 같아요. 지금 뭐 짧게 끝날 것 같진 않고. 자, 왜 길어질까요? 팔레스타인이 이거를 거의 준비를 했다고 그러죠. 계획을 했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 배후에는 지금 이란이 유력하게 뽑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또 금방 안 끝나냐면, 지금 팔레스타인 이렇게 여기 이스라엘 있으면 여기가 가자 지구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인질들을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데리고 들어간 겁니다. 진격을 하지 않고요. 여기가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의 땅이에요. 여기랑 여기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가자 지구라고 하고, 이쪽에서 인질들을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다가 데리고 들어갑니다. 이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서는 이쪽에 폭격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죠. 그리고 민간인들도 많고요. 여기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여기 많이 살고, 그러니까 얘네 이스라엘에서 이쪽으로 이제 한 번에 막 진격을 하려고 해도 이제 좀 시간이 오래 걸릴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가나 국제 유가나 그리고 식량 이런 것들 다시 엄청나게 오르게 되겠죠. 그래서 원유는 지금 유가 이런 뭐 천연가스, 식량 이런 건 다시 초입일 수도 있다. 상승. 초입에 잘 잡아두면 어떻게 돼요? 엄청나게 많이 먹을 수 있다. 이게 오늘까지의 그냥 제가 생각한 내용이고, 이런 건 다 팩트입니다. 그냥 이런 시나리오는 좀 상승 초입일 수도 있겠는데 하는 게 이제 제 시나리오고, 어떻게 될지는 이제 두고두고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럴 때 제 채널 와서 이런 영상 한 번만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수익이랑 관련돼 있잖아요. 이런 거 정리한 거 어디 타점 이런 거 다 표기해 두시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신다면 수익은 크게 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약세 테마는 오늘 뭐 다 약했죠. 신규 상장 테마는 한싹, 제가 어제 여기 써놨죠. 세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한싹. 이거 세력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시간 외에서도 좋았어요. 이거 너무 아까운 게, 자, 이틀 동안, 오늘까지 3일 차였죠. 3일 동안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이제 저는 어제 시가에 안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어제 이거 왜 안 한다고 했죠? 시간 외에서 어제 너무 많이 올랐었죠. 근데 오늘도 많이 올라서 28,000원 여기서 이제 내일 시작을 하는데 6% 떴습니다. 내일 6% 떠서 시작을 하고, 여기 이 구간 종가, 어제 종가 여기서 해볼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는 제가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못했고, 이거 제가 자리에 있었으면 무조건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왔나? 제가 3시 좀 넘어서 와가지고 이때 찍고, 맞아,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요. 그래서 이때는 못했는데 이거 좀 너무 아쉬워요. 한싹은 내일 좀 눌려주면은 눌림 할 수 있겠죠. 얘는 분명히 세력 있습니다. 지금 자, 우리로 아까 보여드렸고, PPI는 안 했어요. 신성 델타테크는 저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눌림이라고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지만 눌림이 오늘 오진 않았죠. 이렇게. 그리고 이때 해볼 수 있었는데 이때 왜 안 했을까요? 6만원. 저는 이거 효자방에 말씀드렸습니다. 왜 안 했을까요? 요거죠. 쌍봉의 조정. 쌍봉의 조정은 어떻게 돼요? 저항을 맞으면 조정이 깊다.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 효자방 분들께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SB 인베스트먼트 요거 오늘 괜찮았죠? 뭐 돌파할 때, 이럴 때
아, 여기네요. 저 안 했습니다, 얘는. 시가 돌파가 아니었지. 여기 돌파. 이건 뭐 할 수가 없었겠네. 위더스 제약은 지금 수익이 크고 SY는 손절. 요거 폴라리스 오피스랑 SY 손절을 했습니다, 오늘. 그리고 우리로랑 신성 델타테크. 그리고 지금 여기서 이제 수익이 크게 났고, 그리고 위더스 제약은 아직 매도를 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했고, 미증시 지금 미선물은 양호해요. 지금 그래도 0.07% 상승 중이고, 나머지는 오늘 800포인트를 깨버렸죠. 그래서 내일 우리가 효자 종목에서 당연히 이란이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 전쟁 테마를 봐야 하는데, 내일 만약에 지수가 좋으면 이런 애들은 내일 하루는 조정이 깊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의 시나리오도 세워야 되고요. 지금 많이 빠진 2차전지 이런 애들 시나리오도 세워야 돼요. 저는 이게 반대 시속 게임으로 이렇게 반대로 움직일 것 같고, 우리가 얘네 시나리오만 세웠다가 여기에 수급이 안 들어온다? 그러면 물론 내일 하루 계속 모아도 돼요. 모아도 되는데, 살짝씩 모으면서 다른 종목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이 있으면 조금씩 해보는 것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가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최근 그 강한 테마들은 어디서 잡던지 아마 조만간 큰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뉴스를 이제 잠깐 보면, 이거 아까 보여드렸고, 이것도 다 봤죠, 여러분? 하마스 공습하면 인질 한 명씩 쳐요. 인간 방패 현실화. 이거 뭐예요? 전쟁이 길어질 수 있다. 그러면 원유 값은 더 상승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정신 똘똘 뭉친 대성 하이텍 글로벌 시장 공략한다라고, 이게 이제 예전 기사예요. 근데 요게 부각이 다시 돼서 여기에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방산을 제품을 납품하고 있다라고 이제 써 있어서 퍼온 거고, 오늘 양자가 그 양자산업, 양자컴, 양자암호 애들이 강했던 이유는 요 기사가 있었어요. 가상 해킹에 뻥 뚫린 성관이 국정원 투 개표 모두 해킹 가능, 이런 뉴스가 있었고, 요거를 해결하려면 이제 이 뉴스가 있었죠. KCS 세종시 종합통사 5G 특화망 사업의 양자암호 장비 구축 해서 요걸로 막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KCS가 부각이 됐는데, 이제 수급은 대장인 우리로랑 엑스게이트 이런 쪽으로 몰리면서 양자암호가 이제 좀 더 강했고, 이거는 이제 어제 보여드렸죠. 이 뉴스 있었는데, 요거 오늘도 이제 이 뉴스가 지속이 되면서 모멘텀이 지속되면서 오늘까지 강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뉴스는 뭐 크게 없습니다. 요게 다고, 그 최근에 반도체 뉴스 계속 좀 좋게 나오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하이닉스가 최근에 많이 올랐어요. 오전까지는 되게 많이 오른 걸로 봤었는데 오늘 많이 떨어졌고, 오늘 그래도 코스피는 많이 밀리지 않아서, 이게 분봉 보면요, 이게 코스피는 9시 반부터 떨어졌네요. 고점 대비 2% 가까이 밀었고, 코스닥은 이거 보세요 여러분. 10시 반부터 거의 3.7%, 4% 가까이 밀었죠. 이거 반등할 것 같은데. 아무튼 저는 계속 좋아 보여요, 지금부터는. 이렇게 하고, 자, 효자 종목 바로 알아볼까요? 오늘은 그래서 많지가 않아요. 우리 내일 당연히 볼 거 방산이랑 최근 강했던 신소재 테마 중에 초전도체랑 양자 이렇게만 보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일단 써왔는데, 흥구석유, GSE, 대성하이텍, 우리로, 신성 델타테크, 에코프로, 그리고 폴라리스 오피스, 이렇게 이제 효자 종목을 써왔고, 흥구석유는 사실 갭이 상한가를 갔죠. 갭이 얼마를 뜰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는 설명드리기가 힘들어요. 하지만 내일 만약입니다. 9,000원이나 이제 9,000원 여기 뚫으면은 저는 10,000원까지는 충분히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10,000원 구간 여기겠죠? 여기까지 갈 것 같고, 잠깐만, 이거 30%가 넘나? 안 되네요. 내일 10,000원은 찍어줄 것 같은데, 혹시라도 내일 얘가 갭이 많이 떠 9,000원 이상에서 시작을 해. 그럼 어디서 잡아야 될까? 눌림 나온다면 이런 구간, 정고점 구간 이 위에서 시작을 한다면 8,900원 위에서 시작을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시세를 주거나 뭐 바로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구간에서 한 주를 우리가 먼저 정찰병을 보내놓고요. 한 주 내지는 100만원 이런 데서. 근데 밀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더 기다립니다. 더 기다리고 15분
양봉이 최소 2개 정도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거기서 나온다면 그쪽에서 들어가면 돼요. 지지 이렇게 이게 15분 양봉이 2개 나온다는 게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어느 특정 어느 구간에서 지지가 나온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나올 때 그때 다시 이렇게 올라타면 되겠죠. 한 주로 이제 정찰병 보내놓고. 그래서 얘는 내일 갭이 일단 얼마일지 모르겠고 8,900원 만약에 밑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여기 뚫을 때 돌파 매매를 하는 게 맞고요. 이 위에서 시작을 하면 여기서 눌림을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두 가지입니다. 눌림이 될 수도 있고 돌파도 될 수 있는데 둘 다 시간대 언제 해야 돼요? 오전에 해야 됩니다. 오전. 왜냐? 오전에는 수급이 강하게 쏠리게 되니까. 이게 오후장이면 어떻게 돼요? 눌림이 나오는데 오후야. 그러면 투매가 나올 수도 있어요. 눌림 안 나오고. 그리고 돌파를 하는데 오후면 어떻게 돼요? 여기를 못 뚫고 저항을 맞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흥구석유는 8,900원을 보고 매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내일 갭 뜨는 거를 봐야지 제가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는데 영상에서는 돌파랑 눌림 시간은 오전 둘 다 오전일 때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하면 되겠고 그리고 GSE도 마찬가지죠. 이거는 천연가스인데 보통 GSE가 키가 더 좋거든요. 원래 석유 이런 원유 이런 업체보다 흥규석유, 한국석유 이런 애들보다 보통 이런 거 원유가 모른다라고 하면 GSE가 대장을 할 때가 많았는데 오늘은 대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얘도 일단 주시를 해야겠죠. GSE. 그래서 얘는 4,000원? 일단은 내일 대장으로 하죠. 주시만. 만약에 GSE가 내일 흥구석유를 제치고 대장이 간다. 대장으로 간다라고 하면 얘를 매매해야겠죠. 그리고 대성 하이텍은 얘는 진짜 모르겠네. 얘도 뭐 10,000원 저항대 있네요. 여기 10,000원 저항대. 이 위에 이렇게 이걸로 보면 되고. 글쎄요, 저는 내일은 모르겠어요. 대성 하이텍은 얘를 매매 안 할 것 같은데 얘도 주시입니다. 주시. 얘는 한다면 10,000원 부근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매매를 할 것 같고 우리로는 얘는 여기 눌림 이런 부분 오면 이때도 지금 투심이 안 좋기 때문에 한 주 내지는 100만원으로 간을 보고 이런 구간 지지 저항이 강했던 구간 그러니까 가격으로 보면 2,350원 정도 이 부분 여기서 하면 되겠고 만약에 이게 여기서 지지를 못하고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하면 여기겠죠? 여기 보면 되겠죠? 2,150원 이 부분부터 상한가 라인 1타점 이렇게 하고 2타점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는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위험할 수 있어요. 이 위에 어제 저점은 위험할 수도 있으니 여기서는 한 주로 간을 보시고 여기 지지가 나온다라고 하면 돌려줄 때 그때 올라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 상한가 라인이랑 2,000원 이쪽에서 1타점 2타점 매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로는 눌림. 신성 델타테크는 얘는 지금 쌍봉에 오늘 저항을 받아서 얘는 좀 밑에서 봐야겠죠? 내일도 가려나? 일단 얘는 좀 보수적으로 봅시다. 만약에 55,000원 저거 한다라고 하면은 그렇게 내키진 않아요. 5만원 여기 볼 거고 55,000원에서 한 주 걸어두고 5만원 이런 구간 이게 내일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내일 안 오고 내일 모레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5만원 이런 데는 되게 좀 기회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구간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오늘 그 전쟁 테마가 내일 약할 수도 있죠. 그러면 당연히 저는 제일 먼저 볼 거는 2차 전지고 에코프로 볼 겁니다. 에코프로는 80만원 위로 뚫어주는지 80만원 저항이 강할 거예요. 아마 80만원이 자 여기잖아요. 여기 저항이 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뚫어주면 80만원을 뚫어주면 돌파를 해볼 수 있겠죠. 이 구간을 그래서 얘도 80만원 뚫어주면 돌파 매매를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폴라리스 오피스는 오늘 좀 많이 빠졌는데요.
이거 거래대금 너무 없다. 얘는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4%가 떴다. 아니다. 얘는 버리고. 내일 또 강할 수도 있는데. 일단 얘는 그냥 주시라고 해놓죠. 만약에 한다 그러면 내일 시가가 좋겠죠? 아니면 시가에서 소액만 해보셔도 되고. 근데 저는 별로 안 땡겨요. 얘는. 위더스 제약. 얘는 이제 그 효자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얘는 내일 매도할 겁니다. 저는. 매도할 예정이고. 시간 외에서 얘가 4%를 떠주면서 4%. 내일 오전에 위더스 제약 같은 경우는 저는 이런 거 원하는 겁니다.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 거. 이게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가에 매도를 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 얘가 시가부터 조금 돈이 들어와. 그러면 얘도 시가 베팅 나쁘지 않아 보여요. 하지만 이거 아직 매수하시지 않는 분들은 하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제 물량이나 아니면 우리 효자방 사람들의 물량을 자기가 7, 8%나 높은 구간에서 매수를 하게 되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계속 말했죠. 좋다라고. 여기 보면은 최근에 지수가 안 좋았는데 어때요? 계속 올라가요. 지수가 안 좋았음에도. 이거 뭐예요? 세력이 있다니까요. 여기. 세력이 있으니까 이런 차트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은 효자 종목은 이렇게. 사실 선생님 이거 내일 다 여기 이것도 안 오고 다 안 왔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안 오면 매매를 안 하면 되죠. 내일만 기회가 있습니까? 지금 투심 안 좋을 때는요, 여러분. 장 하루 쉬는 것도 괜찮아요. 왜냐? 만약에 오늘 내가 매매를 안 했어. 근데 지수가 이렇게 많이 밀렸어. 그럼 당연히 내일 더 기회겠죠? 그러니까 뭐 오면은 땡큐고 안 오면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뭐 투심 안 좋을 때는 사실 많이 하는 거 안 좋고 제가 이렇게 많이 써도 여기서 우리 조건에 충족하는 것은 한두 종목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근 우리나라 증시가 많이 안 좋습니다. 저는 조만간 큰 반등이 나올 걸로 기대를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럴 때일수록 멘탈 너무 흔들리지 마시고 저 효자와 공부를 계속 이렇게 하신다면 충분히 지금 장에서 어려움 없이 수익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